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류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 K-팝, 한식,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드라마의 경우 오래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는 서양의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와 같은 주요 글로벌 OTT들의 등장이 한국 드라마가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더욱더 그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글로벌 OTT들도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을 미국의 히트 시리즈를 가장 많이 제작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매력과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과 같은 거장들의 업적 덕분에 일본을 아시아의 문화 수도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레 일본 진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넷플릭스의 경영진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열쇠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현재는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만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37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힐 만큼 한국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 중 하나인 블룸버그 통신은 서울로 향하는 글로벌 스트리머들이 모여드는 한국 TV 부만에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 LA에 거주하며 한국 드라마의 커다란 팬인 샤네 톰슨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의 비속어마저 이제는 국제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샤네 톰슨은 그녀가 발가락을 부딪히거나 하는 상황에서 안 돼 또는 빌어먹으래 해당하는 한국어인 아이씨를 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톰슨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에도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나쁜 말을 하기 쉽다는 사실은 그녀가 끊임없이 한국 TV 시리즈를 소비한다는 의미입니다. 톰슨은 10여 년 전 LA의 무료 방송 TV 채널을 휙휙 지나가는 동안 한국 쇼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잘생긴 주인공과 멜로드라마적인 줄거리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인 분홍 립스틱에 매료되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할머니와 함께 시청하던 연속극 더영의 네스트리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녀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죠. 오늘 그녀의 넷플릭스 대기열은 한국 드라마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한국 쇼에 접근하기 위해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키를 구독하고 그녀가 스크린에서 본 음식들을 먹어보기 위해 한국 식당에 가는 것은 물론 2025년에는 한국을 여행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저는 미국 TV 드라마 또한 사랑하지만 훨씬 더 많은 한국 TV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톰슨은 좋은 친구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의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인 기생충의 뒤를 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한국의 수도 서울을 세계 엔터테인먼트 수도 중 가장 유망한 곳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사기관인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공적인 TV쇼 생산국가라고 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히트 시리즈를 제작한 제작사가 위치한 곳이라고도 하죠. 그 회사의 고객 60% 이상이 작년에 한국 드라마를 관람했다고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주 연속으로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받은 것을 되갚아주는 여성 주인공에 관한 16부작 드라마인 더 글로리가 공개되었고 이 드라마는 곧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고 있는 드라마로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두 개의 가장 큰 영화 시리즈를 합친 것만큼의 시청률을 끌어모았습니다. 더 글로리는 아르헨티나, 프랑스,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드라마였죠. 한국 콘텐츠는 어디에서나 잘 팔립니다. 라고 더 글로리를 제작한 한국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프로듀서 박현 씨가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에 한국에 5억 달러를 투자했고 오징어 게임과 다른 시리즈의 성공 이후 올해 최소 34개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에 따르면 올해 약 1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에 이어 세계의 네로라 하는 거대 미디어 회사들은 로스앤젤레스의 톰슨과 같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거래를 탐색하고 있는 것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죠. 심지어 한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아마존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열풍 때문에 한국의 쇼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TV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950년대 작은 회사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거대한 전자회사로 거듭난 삼성의 창립자 이병철은 식품과 건강을 다루는 대기업인 CJ 제일제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TV 시리즈 제작은 당시 계획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황혼기 동안 미국의 문화적, 경제적 힘이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격한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가장 큰 회사들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 파워가 국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1990년대에 이병철 씨의 손자들 중 2명인 이재현과 이미경은 CJ를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으로 변화시키면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국내 TV 네트워크, 라이브 이벤트 사업 및 레코드 레이블을 만들고 또 인수했습니다. 1994년 그들은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비드 게펜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영화 스튜디오인 드림웍스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하였죠. 1998년 CJ그룹은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오픈했고 아시아 전역의 극장들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영화 체인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씨 가족은 처음에는 텔레비전 시리즈보다는 영화를 만드는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의 TV 산업은 인기 있고 공식적인 로맨틱 드라마들, 전형적인 구애를 중심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만드는 소수의 지역 방송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반면에 더 권위 있고 질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야기들은 영화관에서 주로 상영되었습니다. 2010년 이씨 가족들은 한국의 TV 네트워크를 위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회사들은 한국의 많은 최고 작가들, 감독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 그들은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J E&M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분사시켰습니다. 같은 해 스튜디오 드래곤은 도깨비를 제작했죠. 불멸의 저주를 받은 10세기 장군에 관한 이 시리즈는 한국에서 시청률 20%를 돌파한 역사상 최초의 케이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아시아로 진출했던 몇 년 전만 해도 초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진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력과 구로사와 아키라, 미야자키 하야오 등의 작가들의 활약으로 서구 경영진들이 종종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수도로 생각하는 일본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지역에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넷플릭스 경영진들은 아시아 전역의 새로운 구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만, 홍콩의 TV 방송사들은 이미 인기 있는 한국 TV 시리즈들의 판권을 구매해 엄청난 광고들과 함께 정규 방송국과 케이블 방송국에서 재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초기부터 한국 드라마의 팬들은 팝업 광고와 악성 코드가 난무하는 불법 사이트에서 에피소드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워너브라더스가 소유한 한때 유망한 미국의 스타트업 서비스이자 AT&T가 소유하고 있던 드라마 피버로 눈을 돌리기도 하였죠. 한국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인 김민경과 이전의 CJ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동강 씨는 모두 한국어 프로그래밍에 정통했는데 그들은 한국 콘텐츠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지만 아시아 밖의 기업들로부터의 실질적인 수요는 없었습니다. 라고 강 씨는 말했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한국 기업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쇼를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하에 치과를 주제로 한 로맨틱 코미디인 갯마을 차차와 같은 시리즈들이 한국 TV 방송에서 첫 선을 보이고 몇 시간 후에 넷플릭스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의 한국 시청자들이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 아시아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게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한국 시리즈의 자막과 더빙을 추가함으로써 넷플릭스는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한국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밖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언어로 한국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유행의 시작은 집에 틀어박혀 많은 양의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쇼를 찾기 시작하게끔 만들면서 한국 콘텐츠가 더욱 각광받게끔 만들었습니다. 2021년 가을까지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포함한 한국 시리즈들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목록에 정기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영국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컨텐츠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공동 대표이사인 김재현 씨에 따르면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한국 드라마가 더욱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었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콘텐츠의 스토리는 더 많은 에피소드들을 통해 확장되고 있고 사회의 어두운 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국인 시청자들을 겨냥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히트작들은 가장 전형적으로 한국적인 드라마이죠. 이제 한국의 연예계는 이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3년 동안 드라마 시리즈의 제작을 50% 이상 증가시켜 2022년에만 125개 이상의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서울의 주요 제작자들은 한국 TV가 홍콩 영화나 J-POP과 같은 실패의 결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아시아 미디어들은 세계적인 성공을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 아시아 밖의 국가들의 관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궁금해요. 라고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CJ는 서구 언론계 거물들을 잡기 위해 갈 길이 아직까지는 멀어 보입니다. 실제로 CJ E&M은 존윅이라는 영화의 프랜차이즈를 제작한 라이온스 게이트 엔터테인먼트사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공을 바탕으로 그 회사의 대주주인 CJ E&M은 세계 무대에서 서양의 거대 미디어 그룹과 정면으로 경쟁하도록 고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제작량을 늘리기 위해 CJ E&M 스튜디오와 피프스 시즌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제작 부서를 설립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일본의 스튜디오 드래곤의 사업부를 만들고 영화인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는 태국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파주시에 CJ E&M은 백악관 크기의 음영 무대를 포함하여 13개의 음영 무대를 수용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TV 스튜디오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월트 디즈니사가 만달로리안에서 사용한 기술을 모델로 한 가상 제작 스튜디오의 본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미디어 산업에 대해 언급한다면 저는 세계에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CJ E&M 미국 지사의 공동 CEO이자 이 회사의 최고 글로벌 책임자인 스티브 정우성 씨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스트리머 넷플릭스, 패밀리 브랜드 회사 디즈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어 미디어 회사 CJ. 이렇게 세 곳만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